우리 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은 왜 제자리일까요? 혹시 그 원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? 이번 시간에는 이 흔한 건강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아이는 책상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는데 그 노력만큼 성적이 따라주지 않을 때 정말 속상하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우리 아이의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호흡 때문일 수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냥 숨 쉬는 거요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입으로 숨 쉬는 것이 왜 그렇게 학습에 치명적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코가 단순히 숨만 쉬는 기관이 아니었어요.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셔서 우리 뇌에 열을 식혀주는 마치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.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이 냉각 시스템이 그냥 꺼져버리는 겁니다. 그럼 첫 번째 위협, 바로 뇌 과열입니다. 뇌가 식지 못하고 계속 뜨거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컴퓨터도 과열되면 버벅거리잖아요.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. 금방 지치고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두 번째 위협은 산소 부족입니다. 입으로 쉬는 숨은요, 코로 쉴 때보다 폐에 산소를 전달하는 효율이 훨씬 떨어져요. 결국 뇌로 가야 할 신선한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이가 자꾸 이유 없이 머리 아프다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,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. 바로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진다는 점이에요. 입을 벌리고 자면 코골이나 수면보호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게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. 그럼 낮에는 계속 졸고 밤새 공부한 건 머릿속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초기 비염을 그냥 두면 만성비염, 축농증, 심하면 아데노이드 비대증이나 수면무호흡증까지 갈 수 있어요.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질환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 공부를 방해하는지 명확하게 보이죠. 그렇다면 혹시 우리 아이도 걱정되시죠? 자, 이제 직접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학습비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우리 아이에게 3가지 이상 해당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. 자, 시작합니다. 첫째, 아이가 평소에 입을 좀 벌리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. 둘째, 이상하게 공부만 하려고 하면 코가 킁킁 막힌다고 한다. 셋째,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입이 바싹 말라 있다. 넷째, 어젯밤에 분명히 잔 것 같은데 낮에 자꾸 존다. 그리고 마지막, 눈 밑 다크서클이 유난히 심하다. 어떠세요? 만약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고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. 혹시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많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.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야죠. 집중력을 되찾기 위한 명확한 2가지 접근법을 제시해 드릴게요.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.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관리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전문적인 치료. 물론 자가관리도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죠. 하지만 재발을 막고 장기적인 학습 체력을 길러주려면 전문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래도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알아볼까요? 이건 아주 간단해요.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, 습도는 50에서 60%로 맞춰주시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,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시켜주세요. 내 회전에 신선한 공기는 필수니까요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하는 관리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. 특히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선택, 즉 전문 치료가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 자료에서는 한의학적인 3단계 접근법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한방 스프레이나 연고 같은 걸로 코 점막을 직접 치료하고 보습해 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아이 체질에 맞춘 한약을 통해서 호흡기 면역력 자체를 강화시켜 재발을 막는 데 집중합니다. 마지막으로 침과 뜸 치료를 통해서 코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호흡기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거죠. 자,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?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. 바로 우리 아이의 잠재된 학업 능력을 100%, 아니
120% 이끌어내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. 꽉 막힌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 가장 빠른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다.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빠른 해결책이 바로 우리 아이의 숨길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